자, 1905년에 2차 한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완전히 피탈당하면서 우리나라는요, 을사늑약, 이거 우리나라의 동의 있었다고? 아니라고. 고종황제는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억울했어. 그래서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었던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만국평화회의라고 얘기했잖아.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님이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헤이그로 파견된 특사, 일명 헤이그 특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근데 헤이그 특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억울함을 알릴 수는 없었어. 그 만국평화회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지만 일본은 되게 그게 화가 난 거지. 얘네들 우리 앞에서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척 하더니 지금 헤이그에 갔다고?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그랬어? 고종 너지? 고종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한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미칠조약을 맺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폐위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게 이제 정미의병이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군대까지 해산됐으니 해산됐던 군대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야? 더 합세를 하게 된 것이죠. 병합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1909년에는 여긴 쓰진 않았는데 1909년에는 우리나라의 무슨 건? 사법권이 박탈당하고 피탈당하고 그리고 1910년에는요 우리나라 이제는 더 이상 경찰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쳐진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맛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이라 그래가지고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야. 나라가 이렇게 될 때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겠지. 그치? 나라가 이렇게 될 때 동안 선생님이 위정척사파랑 계화파들은 그 전까지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 그치?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 위정척사파의 활동과 국권 수호 활동과 계화파의 활동은 조금 달랐어. 일단 위정척사파 먼저 볼게. 위정척사파는요. 먼저 대부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최익현 선생님처럼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고 계화파는 나라의 문호를 열자라고 했었던 입장들이었잖아.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이 사람들은 야 우리 무턱대고 이렇게 의병 활동으로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는 위정척사파는 아니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이잖아. 그치?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본한테 죽는 한에 있어도 우린 나라를 위해 싸울 거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 그래도 실력을 키워서 적어도 일본이랑 싸울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실력 양성 운동을 했던 거지. 이렇게 나뉘게 된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 거는 위정척사파의 의병 활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이랑 할 거는 한번 싹 지우고 항일 의병과 의거 활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일이 아니야 얘들아. 항쟁하는 거야 일본한테. 항일 의병 활동과 의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의거죠. 의거 활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895년이야 1895년 우리 무슨 연도라 그랬어? 딱 나와야지. 1895년. 을미 1895. 자, 여기에다가 써놓을까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1894, 1895, 1896, 1897 귀퉁이에다가 학교 시험지 받자마자 써. 알겠지? 학교 시험지 받자마자 쓰고 여기에다가 갑, 을, 병, 정이라고 써놓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완벽하게 갑오개혁, 을미개혁, 병신년, 정유년. 정민년 아니야. 괜히 헷갈리지 마. 알겠지? 1897년은 정유년이었다. 자, 다시 갈게요. 항일 의병 활동과 의거 활동. 우리 1895년에는 그럼 무슨 년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어. 네, 을미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미년에 뭐가 있었었지?
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바로 칠러 내각을 해체시키고 다시 친일 세력으로 내각을 형성을 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 머리 어떻게 하라고? 싹둑 하라고. 머리 싹둑 하라고.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게 되면서 을미을병이 일어났었다. 을미을병이 일어났었다. 그럼 여기에서 을미을병의 활동도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야겠죠. 일단 요게 발발했었던 이유,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다. 잘 안 나오지? 자, 첫 번째, 그러면 을미개혁에서 이야기했었던 건 뭐였어? 단발령을 철회해달라? 단발령, 철회, 잘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유조칙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 응? 고종황제가 뭐라 그랬어? 이때 당시에는 고종이 해산하라고 얘기했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해산을 권고합니다. 해산을 권고한다. 그래서 을미을병은 스스로 해산이 돼요. 스스로 해산이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으로 농민들의 자치적인 노력 활동, 이 을병 활동 이후에 을병이 해산된 거야, 그치? 고종의 뜻대로 해산이 됐어. 아, 그래, 얘들아,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너네 다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해산되면서 그들, 여기에 을병에 참여했었던 대표적으로는 1894년에 뭐 있었었어? 동학농민운동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그때 당시에 해산됐었던 농민군들이 여기 을미을병에 되게 많이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농민군들이 영학당이라든지 남학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홍길동의 패러디가 되는 이 활빈당을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들끼리 나름대로의 이 농민들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다. 약 10년가량 이어져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1905년은요,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일으켰습니다. 이건 뭘까? 아이고, 숫자 헷갈릴 수 있겠다. 네, 다시 예쁘게 쓸게. 1905년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했어, 방금. 2차 한일협약.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 네, 을사늑약이라고 했어. 그래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면서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일으킨 을병. 무슨 을병? 항일을병? 아니지. 이때가 무슨 년이야? 맞아요. 을사을병. 을사을병이죠. 왜 아니시야? 을사을병이지. 을사년에 일어난 을병이니까요. 자, 을사을병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도? 이게 선생님이 항상 하던 칠판이 아니니까 쉽지가 않네. 전라도를 중심으로 을사을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익현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돌석이라는 사람이야. 신돌석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었어요. 최초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었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미? 맞아요. 정미 7조약 맺었었잖아. 그게 왜 맺어졌었어? 고종이 강제퇴위되면서 맺어졌었지. 그치? 그래서 고종 강제퇴위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게 뭐였어? 정미의병이겠죠. 정미의병. 거기에다가 이 정미의병은 정미 7조약 뭐였어, 얘들아? 기억나지? 군대가 어떻게 된다고? 해산된다고. 그래서 군대 해산으로 정미의병의 병력은 또 어떻게 됐을까? 더 확대됐겠죠? 병력이 확대됐다.
영역이 확대됐다. 그리고 정미의병은 뿐만 아니라 저기 각국 영사관 있죠? 영사관에 국제법상에 따로 적어놔봐. 국제법상에 합법적인 합적 마음이 조금 급하군요.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어요. 합법적인 단체가 되기를 요구했었다. 정미의병은 선생님, 신돌성은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라고 했는데 정미의병은 누구를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나아가게 됐었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그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이인영과 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서는 이 신돌성이 포수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미의병과 합치자고 이야기를 해. 근데 신돌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 평민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인영이랑 허위는요, 양반이었어. 그래가지고 신돌성이 이렇게 포수 1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도 야, 어디 정신 못 차리고 이 평민혼미 주제가 안 되겠는데? 야, 뭐야, 꺼져! 이래버려. 그러니까 여기 정미의병 내에서도 내부 분란이 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나중 가가지고 해산되기도 합니다. 1907년에는 이 정미의병뿐만 아니라 이제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의병을 모으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의병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우리 농민봉기 있지?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생각을 해봐. 전라도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특정 지역 말고 얘들아,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나 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의병을 모아 서울로 진격하자는 거지. 서울에 뭐가 있는데? 서울에 통감부가 있으니까. 서울로 진격해서 뭐 하자? 통감부를 격파하자. 이때 이제 신돌성과 이인영이 부딪히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동대문 밖 30리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본군에 부딪히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항일 의병 활동인 거야. 의병. 우리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의병 활동이고 이번에는 의거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거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들아, 아까 농민동기가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랬지? 전라도. 맞아요. 그래서 1909년에는 전라도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일도 벌어져.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어. 남한 대토벌 작전. 대토벌 작전이다. 이때 당시에 그냥 전라도에 애고 그냥 성인이고 할아버지고 남자면은 다 죽였던 거야. 그게 바로 전라도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렸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이죠. 이때 그물망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진짜 남자들은 그냥 싹 다 죽여버렸었어.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에 있으면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거 아니야. 대부분은 만주로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우리 3.1운동 있지. 1919년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에서 이제 운동에 참여했었던 그 인구수를 보게 되면은 전라도는 사람들이 기하학적으로 되게 많이 적어. 왜 그랬지? 라고 하면은 이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부터 진짜로 개인의 의거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의거 활동.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야. 우리 네 사람을 꼭 알고 넘어가 줘야 해요. 첫 번째는 장인환과 전명훈. 학교에서 배웠죠? 장인환, 전명훈. 사진으로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190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예요. 이때 당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이잖아?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망언을 내, 망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을사늑약이 언제였어? 1905년이었지.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당했었잖아. 근데 이게 스티븐스가 조선은 좀 그러는 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건 조선한테 이득이야. 응? 일본이 오히려 그렇게 좀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 조선한테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고 장인환 선생님은 총을 들고 넌 죽었다 진짜. 너 스티븐스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스티븐스가 딱 어디를 지나가는지 기차역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딱 스티븐스를 보게 되지. 그래서 총을 이렇게 딱 겨눠요. 총을 겨누는데 스티븐스가 사람들이랑 이미 다른 사람이랑 머리 잡고 싸우고 있는 거야. 막 때리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랬는데 당황해가지고 뭐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싸우던 사람이 이렇게 쓱 본 거지. 당신 조선 사람이요? 조선인이었던 거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아니 어떻게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려고 자기랑 똑같이 왔던 조선인이 있었던 거야. 그분이 바로 전명훈 선생님이었어. 그렇게 장인환 선생님과 전명훈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 그러면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댔지. 총을 겨누니까 조선 사람이면은 내 말 알아듣죠? 나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그래도 싸우다가 이렇게 확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장인환 선생님이 총을 쐈는데 전명훈 선생님이 맞았어. 그래서 아이 참 나와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총을 쏘거든. 다시 총을 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두 분은 이제 잡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두 분은 이제 사진을 찍게 됐었다. 근데 선생님 스티븐스가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얘기는 재밌는데 이렇게 진짜 V하고 사진 찍진 않아 얘들아. 애들 이렇게 딱 경건하게 손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 찍으셨어. 자, 스티븐스를 사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티븐스가 언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었어? 1904년인 거는 기억나지? 1904년인 거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 한일 의정서가 승인됐을 때야? 아니면은 1차 한일 협약이 맺어졌을 때야? 그렇지, 1차 한일 협약 때다. 한일 협약 때 우리나라에 파견한 고문이었죠. 그렇지? 고문 통치 기억나지? 외교 고문관이었었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서 미국 교포들이 많이 이제 용기를 얻게 돼.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1910년에는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한일이 아니라 항일이야. 항일 독립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기는 지금 1908년이잖아? 이번엔 1909년으로 갈게. 1909년 10월 26일. 사실 날짜만 딱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알아야 돼. 10월 26일 하면은 딱 감이 오죠? 선생님 머리에서 뽑은 이 볼펜에서도 이분을 추모하는 볼펜이거든요. 기념하고 추모하는 볼펜인데 추념한다라고 부르죠. 얘기하죠. 뭐냐? 안종근 선생님이시죠. 안종근 선생님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을 해요. 근데 선생님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대체 누구예요? 초대 통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에 통감정치가 시작되잖아. 그치?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그 초대 통감이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을사늑약을 하려고 했었던 그 양반이 바로 양반이라는 소리도 아깝습니다. 초대 통감이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을 해서 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라는 첩보를 듣고 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어. 그러면서 기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연도예요. 1909년에 12월 달, 12월 22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에 의거 활동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 왠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이번에 우리 대선 후보 기억나? 기호 1번 누구였어? 기호 2번은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그쵸? 윤석열. 그럼 1번은 이재명. 모르는구나.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재명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대선 후보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관련은 없어요.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안중근보다도 어렸습니다. 22살이었어요. 근데, 이재명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중근이 형이 죽인 거야. 누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랑 성씨도 같고, 그놈으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명동에서 군밤장수로 위장을 했어. 군밤장수. 크리스마스에 우리 뭐 이렇게 딸랑딸랑, 구제군 냄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군밤장수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명동 교회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계속 군밤을 팔면서 위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누구? 이완용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재명 선생님은 나이도 어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권이 완벽하게 피탈당한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 안에 일본 군인들도 있고 일본 경찰들도 있는 이 마당에 총을 구하기가 쉬웠을까? 어렵지. 그래서 이분은 칼로 찔러요. 칼로 찌릅니다. 이완용을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처단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른 건 다 사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단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대충 감이 오지?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쓰러졌을 거 아니야. 이완용 쓱 하고 쓰러져가지고 이재명 선생님이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기독교 신자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좀 더 바른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너도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완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살아있었던 거야. 이완용은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흉부외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통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최초야, 최초, 이 양반이. 또 양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미안한데,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인물, 장인환 전명훈,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 이재명 선생님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왠지 딱 기억이 날 것 같지? 자,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잠깐